SNS에서 누군가가 테슬라 투자로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엔비디아 주식으로 몇 년 만에 집을 샀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액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데 우리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의 기초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어떤 기업의 일정 부분을 내가 소유한다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식 한 장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피자 한 판을 여러 명이 나눠 먹는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피자가 바로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각각의 조각들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저도 이 피자 한 조각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어떤 인기 있는 배달 앱 회사가 총 20개의 주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제가 그 중에서 8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그 회사의 40%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 대기업들은 수억 개의 주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은 훨씬 작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왜 굳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낯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까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판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큰 공장을 건설하거나 때로는 단순히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나중에 이자까지 함께 갚아야 하지만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은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사업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프리미엄 원두만을 사용하는 카페 체인점 향기로운 원두를 창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2억 원 정도인데 자신이 모은 돈은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진은 자신의 사업을 20개의 동일한 가치를 가진 주식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이 1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10주는 자신이 가져가고 각 주식의 가치는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카페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주는 투자자들에게 나머지 10주를 판매했습니다. 커피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민호는 수진의 사업 계획을 듣고 이거 정말 국내 카페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주고 주식 한 주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해서 민호는 향기로운 원두의 5%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민호를 포함한 1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수진은 드디어 총 2억 원을 확보해서 꿈에 그리던 카페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향기로운 원두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은 전국에 15개의 매장을 더 열었고 한때 2억 원이었던 사업의 가치는 현재 8억 원까지 성장했어요. 처음에 1천만 원을 투자했던 민호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5% 지분은 지금 4천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자신의 주식을 팔기로 결정한다면 무려 3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데 투자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만약 향기로운 원두가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사업 가치가 1억 2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민호의 지분은 고작 600만 원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되고 이는 그가 처음 투자한 금액에서 400만 원을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픈 일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정확히 같은 원리인데 다만 규모가 훨씬 더 거대할 뿐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직접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그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이 나오는 시기는 보통 분기별이나 연간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경우 꾸준히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성장 중인 기업들은 배당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다시 회사 발전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도대체 어디서 사고 파는 걸까요? 바로 증권거래소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증권거래소는 사람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대한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로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한국거래소가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두 개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그런 곳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에 투자 관련 앱을 설치하면 집에서도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같은 증권회사들이 제공하는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앱을 통해서 말이에요. 회사가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 향기로운 원두가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 체인으로 발전한다면 증권거래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쉽게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 순이익, 자본금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이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보통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같은 공연을 보러 가는데 일반석 티켓과 VIP석 티켓으로 나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은 공연을 볼 수 있지만 받는 대우와 혜택이 다르거든요. 먼저 보통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게 바로 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를 소유하게 되면 그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즉, 회사의 경영진 선택이나 중요한 사업 방향 결정에 실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표, 주식 5,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000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주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크게 성공한다면 보통주의 가치도 함께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더 크죠.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면 모든 빚을 다 갚고 난 후에 남는 게 있을 때 보통주 주주들이 가장 마지막에 돈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아예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음으로 우선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의 안정적인 형님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주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주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혜택들을 얻기 위해 그런 영향력을 포기하는 거죠.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배당금 보장입니다.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되고 이 배당금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죠. 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선주 주주들은 보통주 주주들보다는 앞에 서지만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보다는 뒤에 서게 됩니다.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주보다는 안전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장 잠재력은 제한적이죠.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건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보통주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큰 변동성을 피하고 싶다면 우선주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또한 나이와 투자 경험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보통주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기다릴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안정적인 수입원인 우선주나 배당주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안전하게 저축해둘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이 연간 1에서 3% 정도의 이자를 제공하는 반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평균 연 8에서 12%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더 크죠. 주식시장은 정말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매년 2~3%씩 오른다면 은행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회사의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활용해서 주식을 자주 사고 팔면서 빠른 수익을 노리기도 하죠. 초보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가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절대로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해요. 둘째,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몰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회사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셋째,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넷째,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팔거나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주식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숫자를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회사부터 시작하시고 절대로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만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도박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시작은 작게 하되 꾸준히 공부하며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